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좋은데 윤석열 검찰 제대로 하는 흉내는 내는데 하나가 빠져서, 가장 결정적인 게 빠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빠졌다는 것일까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조국의 핸드폰. 왜 검찰은 조국의 핸드폰을 뺏지 않았을까요?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핸드폰을 여러 번 빼앗겼다가 돌려받았다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법적 근거 없이 본인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막 빼앗아서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문제로 지금 고발도 당한 상태입니다. 왜 조국의 핸드폰을 윤석열의 검찰은 뺏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에서 많은 의문점들이 풀립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1억 5천만 뷰를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윤석열 검찰은 그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조국의 휴대폰을 왜 압수하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휴대폰은 굉장히 발화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조국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 조국 본인에 대한 문제점 말고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은 휴대폰은 그 사람의 역사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휴대폰을 압수하기 전에 물에 던져라, 이렇게 부숴라, 이거 증거 발각되면 다 죽는다. 아무튼 휴대폰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검찰의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은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조국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날 오전에 사무실에 가지 않은 것도 이미지 전략, 본인은 몸이 아파서 안 왔다고 하지만 다 그런 작전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애매한 변명을 대면서 윤석열 검찰은 조국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의아해한 게 자택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윤석열 검찰은 조국의 집과 핸드폰은 압수수색하겠다는 뜻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수사의 ABC인데, 아니 영장을 쳤다가 기각당하면 모를까? 처음부터 애당초 조국의 휴대폰과 집은 근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형사 1부가 아니라 특수 2부가 담당을 했고 3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좋게 봐줄 수도 있고 나쁘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본다면 윤석열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겠다 그러고 조국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타이밍만 보다가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자마자 동시에 들이쳤다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조국을 인사청문회장에 나가서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하겠다. 그리고 이미 결정적인 증인들은 도피시켰다. 지금 조국의 가족들 없습니다. 다 어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본격적인 수사에 키가 될 사모펀드의 담당되는 오촌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보면 민주당은 지금도 가족들은 청문회에 못 부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딸도 부르지 못하겠다, 모친도 부르지 못하겠다, 부인도 부르지 못하겠다, 전 재수씨도 부르지 못하겠다. 이러면 청문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조국만 나와서 물어보면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법 몇 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수사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를 개헌 수사를 보면 6개월쯤 걸렸습니다. 손혜원이나 환경부 리스트나, 그나마 환경부 리스트는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니까 이 검사들은 다 좌천되고 옷 벗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의 의지를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한다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정광석과 같이. 지금 시작은 했지만 만약에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하다 보면 조국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검찰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속 상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윤석열 검찰은 조국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제가 윤석열 검찰 반은 믿겠습니다. 아직 저는 못 믿습니다. 왜? 이번 특수이보이사는 틀림없이 준비했던 압수수색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상외로 담담했다, 격앙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미 다 양해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분위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대놓고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거 다 짜고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민주당과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해야지 윤석열 검찰이 정의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국 구하기에 나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0군데 정도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다 보면 사고가 터집니다. TV조선 단독 보도가 그것입니다. 부산의료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압수수색한 당일날 TV조선이 특정 보도했습니다. 노중환 부산의료원장의 문서 유출이 됐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는 하루가 멀다고 이런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당신들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명, 우병우 조윤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병우 민정수석은요, 그래도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민정수석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가서 기자 질문에 조금 노려봤다고 해서 기자를 째려봤네 노려봤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째려본 노려본 우병우에서 망신을 주고, 또 검찰 조사받다가 팔짱 끼고 있는 사진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황제 조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황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의 가족들이나 조국과 관련된 사람들의 피의 사실을 보면 상당히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건됐으니까 영장을 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결백하다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조국은 왜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습니까? 봐주는 겁니까? 청문회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인 사정 봐주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수사의 ABC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항변을 하겠죠. 그렇지만 조선일보 인터뷰 나온 제가 하나 이어주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윤석열은 현 정권 사람이다. 현 정권에서 적폐수사를 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됐다.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 몰랐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총장이 장차 상급자가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수사를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당혹감 속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추측일 뿐입니다만 언론들도 초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핸드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말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낸 만큼 민감한 정보가 입수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윤 총장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 조국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하면 저는 반쯤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조국이 조윤선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입니다. 자,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자, 이게 이제 그 조윤선 장관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때 쓴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글은 2015년 4월 12일 날 조국이 올렸습니다. 조선시대恩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다.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는 억울하더라도 자,恩관에게 탄핵을 당하면 관리들이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고함이 풀린 뒤에 복직했습니다. 이걸 쓴 건데, 자, 그렇다면 조국도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뭐 엄청납니다. 어쨌든 다른 건 모르지만 우병우가 황제 수사 받았네, 뭐 황제 조사 받았네, 조윤선이 낯이 뜨겁네 하는 이 좌파들의 발언들, 이번에는 조국이 그대로 받아서 그만 사퇴하십시오. 창피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도 정정당당하다면 조국의 핸드폰부터 빨리 압수하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